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얘기를 하고자 좀 모였습니다. 탄핵이 뭘까요, 변호사님? 이건 좀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쵸. 저야 공부를 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탄핵이란 말이 낯설진 않은데 탄핵하면 대체 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탄핵이라 함은 이제 헌법의 65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냐면 고위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률이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공무원들은 이런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그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형사 절차랑 이제 별개의 절차로 공무원의 직을 없애버린다. 없애버릴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최고봉이 누군가요? 당연히 대통령이겠죠. 그렇죠. 네. 대통령이 법률에서 이제 보장하고 있는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이제 최고봉의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탄핵을 통해서만 그 직을 이제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면시킬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이제 탄핵이라고 하고 이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것도 역시 이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 사람을 파면해 주세요라는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국회에서 국회의원 총 인원의 3분의 1이 탄핵해 주세요라는 그 안건을 발의를 하게 되면 또다시 국회의원 총 인원의 3분의 2가 여기에 찬성을 하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 대통령을 탄핵 심판해 주세요라고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이제 모든 변론은 종결되고 네. 이제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제 헌법재판관에 6명이 동의를 할 경우 탄핵 결정이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 계신데 6명 동의만 하면 되는 거죠? 9명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 네, 지금은 9명이 아니지 않나요? 네. 헌법에는 6인으로 돼 있습니다. 6인으로. 6인으로 그냥 규정돼 있기 때문에 6인이 이제 찬성을 하게 되면 이제 파면이 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헌법 재판 결정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과반수 아니라 6인이니까 조금 더 강화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심판의 인용은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한 내용이 이제 비상계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이었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무엇이냐? 이제 헌법에서는 77조에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헌법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이거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그런 국가 비상 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아니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길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 언론 출판 자유, 결사 자유나 이런 정부나 법원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강력한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달한 것이었냐 정당한 것이었냐 때문에 지금 탄핵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쟁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의 쟁점은 과연 계엄이 정당한 것이었냐 타당한 것이었냐라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크게 이제 쟁점들을 뽑아보면 일단 첫째로는 이제 포고령 1호 그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도의 이제 헌법기관이 이제 국회를 이제 봉쇄하거나 봉쇄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고도 헌법기관인 선관위 를 이제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제 법률인들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절차도 지켜졌는지가 이제 또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크게 이 쟁점을 가지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혹은 탄핵과 관련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찬반 의견이 이제 극렬하게 이제 대립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각 의견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해서 탄핵을 소추했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탄핵을 해달라, 탄핵 찬성의 입장인데 국회 측은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헌법상 계엄 요건이 없었다. 이런 군사상 필요나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 선포하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다. 국무회의도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국회나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 이런 게 독재 정치 일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런 국회나 선관위를 장악한 다음에 대통령, 정부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이제 대통령님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다투고 계세요. 국무회의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적 없다. 제대로 소집이 됐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예산 삭감 등 정말 이제 국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게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이시고, 그런 다음에 탄핵 소추 자체도 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정치 행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비상계엄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통치행위의 일환이다라는 점도 하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국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측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지금까지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일단 일견 타당성은 있어 보여요. 네, 있어요. 네. 타당해 보이는데 조심스럽지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네네. 저희가 언제나 주장을 할 때는 두 가지식으로 주장을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탄핵 찬성하는 국회 측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정합하고 법률에 위반된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탄핵이 인용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는 언제나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좀 비상계엄 선포되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그냥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보도로서 이제 비상계엄 이제 포고령 1호 속보를 받았고, 그래서 저의 판단은 당시에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던가 이런 게 있었느냐,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국회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지, 군사상 필요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대통령 측이 오히려 군사상 필요가 있었다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 하나와 설사 이런 예산안 삭감 등 이제 정부 운영이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정치적인 논쟁을 벗어나서 이제 계엄을 선포해서 사실상 입을 막겠다라는 전략이라면 너무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상 필요가 없었다는 점과 수단이 너무 강력했다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인용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뭐 얘기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네. 효성은 그냥 인용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영상도 끝나잖아요. 네. 저는 사실 뭐 웃으면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날 술을 먹고 있었고요. 그 시간에. 그리고 평온하게 술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 어떤 사생활, 개인의 활동에 그 평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네. 기각이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법조인의 입장을 떠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 외국을 보면 본장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양측 다 태형 있죠. 태형이죠. 양측 다 이제 곤장을 내려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긴 한데, 이걸 어쨌거나 이제 법률적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이 사건 판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로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사람이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잖아요. 선거죠. 예.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가 다수결에 의해서 뽑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이제 확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이제 파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중대한 어떤 위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시도를 했었죠.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시도를 했었죠. 어떤 위험한 결과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 부분도 저는 이 사건 판단에 좀 이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 사례를 좀 비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과거 이제 전 고 노무현 대통령 사례에서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을 보면 거기서도 법률의 위반은 있긴 했지만 중대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탄핵은 이제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법률에 어떤 위반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논쟁에서 이제 법률에 위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논하기보다 위반이 있다면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이제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중대한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릉의 기준을 그 당시에 제시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이슈, 그리고 대통령의 부재로 발생하는 국가의 위기, 이런 부분들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위기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이제 부재를 틈타서 그런 건 이거 외교력이 상당히 낮아졌으니까 관세와 관련한 어떤 조치들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계속 발언하고 있고, 또 뭐 최근에 이제 포천에서 공군 훈련, 그러니까 한미 공군 훈련 도중에 폭탄이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죠, 민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통치 체계가 이제 붕괴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들이 실제로 네. 나타나고 있고, 그게 이제 중대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 형량을 했을 때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이든 지금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이든 법률 절차에 관련한 부분, 요건에 관한 부분은 좀 법치주의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났는데요? 어떡하지? 예, 이와 관련해서 뭐 저희 의견을 들어보시고, 저희는 오늘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참고하셔서,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